네, 경찰이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을 출국 금지한 가운데 한진그룹이 이 이사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진그룹은 폭행 일부를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갑질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가 잠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한진그룹이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갑질 의혹에 대해서 A4 용지 5장 분량의 아주 긴 해명 자료를 냈는데 이 내용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동안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해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한진그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냈는데 A4 용지로 4장 정도에서 전체적으로 4가지 정도의 혐의에 대해서 한 18가지 부분을 아주 조목조목 그 반박을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언론에 굉장히 그 많이 알려진 이른바 이 인천에 있는 호텔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그 폭행이나 이 사건, 그와 같이 물증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하지만 그 이외에 지금 나머지 이제 평창동 자택에서의 어떤 그런 가정부라든가 어떤 그 인부에 대한 폭행, 그리고 또 그 이 경영 관련된 문제, 또 그 제동 목장에 대한 문제, 이 부분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어떤 일정 부분의 어떤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취지가 다 다르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의혹을 다 부인하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대한항공 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그런 견해가 오히려 또 늘어나는 그런, 한마디로 해명을 했지만 오히려 반발이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대한항공 측이 지금까지는 그렇다 할 어떤 반박을 내놓지 않다가 이렇게 장문의 해명 자료를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내부적인 사정을 뭐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만 한마디로 이렇게 계속 밀리다가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버티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하게 이제 그것을 감수하는 것을 넘어서 해명을 하는 것을 해명해야겠다라는 그런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와 같은 것은 지금 조현민 그 전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지 않습니까? 결국 적극적인 어떤 대응을 했을 때에 검찰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이제는 여론에 떠밀리기보다는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억울한 점을 해명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그룹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어떤 개인의 어떤 직책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해명을 해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또 하나의 어떤 권력적 갑질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론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이명희 이사장을 출국 금지 조치를 했는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봐서겠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내사를 거쳐서 일정 부분 그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사 단계에서 수사 단계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그 이명희 그 이사장 같은 경우에 이루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LA에 자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을 했고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현재 그 출국 금지 조처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일부 피해자들한테 처벌 의사를 확인하고 이명희 이제 이사장을 피의자로 전환을 했는데 이제 곧 소환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바로 될 가능성은 좀 높진 않다고 봅니다. 지금 그 혐의를 봤을 때 단순 폭행을 넘어서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어떤 피해 사례를 모집하고 있다. 그것은 그 법조계에서 해석을 하면은 여러 가지 폭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이른바 상습 폭행에 대한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한다라고 미루어 짐작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정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나와서 추가적인 피해자에 대한 확인 그리고 물증에 대한 확인이 있으면은 그때에 부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번 주말을 거쳐서 다음 주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추가적인 그 피해자가 조사가 되면은 그때 부를 것 같기 때문에 아마 그 경찰의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충분한 조사 이후에 이제 소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고 강남에서 있었던 집단 폐혈증 사건을 저희가 좀 들여다보면 이제 이유가 궁금했는데 조사 결과 여기에 사용됐던 프로포폴이
상온에 약 60시간 정도 방치가 됐었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프로포폴은 그 몇 시간 이내에 사용이 돼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게 그 프로포폴이란 것이 우리가 수면 마취할 때 쓰이고 그 자체가 어떻게 예. 보면은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평소 때 보관도 잘 해야 될 뿐더러 예, 예. 그 성분 자체가 콩에 추출물이 들어있다 보니까 상온에 있을 경우에는 쉽게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예.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네. 몇 달 전만 해도 이제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죽은 것이 바로 이 주사제를 상온에 네.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관계로 그 주사제가 변질돼서 아이가 그 안타깝게 4명이나 죽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비슷한 사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병을 뜯으면은 예. 기본적으로 빨리 쓰고 쓰지 않는 것 같은 경우에는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매뉴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 이 그 문제된 그 피부과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 그렇게 방치된 것은 맞다. 예. 그렇지만 한 60시간 정도 놔둬서 그것이 변질됐다라고 보지는 그 생각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달리 어떤 다른 어떤 그 역학적인 그 경로를 통해서 이와 같은 폐혈증이 걸렸다라고 보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해서 네. 현재 이제 그 보건당국에서 역학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가장 그 문제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포폴이 상온에 60시간 있으면 60시간이 거의 보면은 이틀 반 내지 3일 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의 외부적인 노출 이외에는 다른 어떤 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역할 조사를 해야 되지만 그와 같은 상온 보관이 가장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두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병원 측의 입장을 보면 보관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술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이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말도 저희는 그 어떻게 보면 의료진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프로포폴을 오남용해서 사람이 사망한 케이스는 제법 있습니다만 네. 상온에 둬서 그것이 변질된 것으로 인해서 폐혈증이 걸린 케이스는 아직까지 의료계에서 보고된 케이스가 드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역학조사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다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포폴의 약성분의 어떤 그런 상온에 뒀을 경우에 쉽게 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의료계 내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학조사 그러니까 경찰과 이 그 의료진의 역학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어떤 의료 과오가 발생될 가능성은 높질 않고 더불어서 20여 명 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시술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한 명 빼고 거의 유사한 발열이라든가 고온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것을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상온에 오래 노출돼서 그 약제가 변질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프로포폴을 관리하는데 좀 허술했다 이렇게 돼서 단체로 폐혈증에 걸리는데 이 병원 관계자들이 잘못이 있다 하면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에는 형법상 이른바 업무상 과실치상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그 목동에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4명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와 같은 약제를 평소 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으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은 그건 업무상 과실치사지만 예. 적어도 현재까지는 사람이 다친 정도이기 때문에 예.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0여 명에 대한 이른바 업무상 과실치상이 되는데 예. 아직까지 이 정도인 경우에는 뭐 그 구속까지는 되지 않습니다만 네. 앞으로 이 그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은 지금 뭐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지만 예. 아직까지 그 피해가 확대될 여지도 없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확대의 추이를 봐서 최종적인 법률은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역학조사 결과를 아무래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가수 김은국 씨의 성폭행 논란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렇게 결론 내린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그 김은국 씨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 다른 분들과 달리 김은국 씨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부인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과 찬반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결론적으로 해서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서 무혐의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실제 고소에 있는 죄명이 보면은 뭐 강간, 중강간 또 그리고 그 명예훼손 뭐 이런 것을 했었는데 결국 뭐 결론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것이고 네. 또 그 가운데서 술이 먹어서 완전히 정신이 잃은 상태에서 그와 같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입증이 거의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언론 출판에 그 보도를 냈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언론 출판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물론 좀 전에 그 브리핑을 봤듯이 예. 고소인 측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결과가 그렇게 있는 것이지 검찰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 부분은 이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했고 그것을 광진구에 있는 광진경찰서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사건입니다. 그런 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인 결과를 보내기 전에 검찰에서 수사 지휘를 합니다. 미진하면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하라고 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예.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경찰에서 조사했는 것을 그대로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검찰의 또 다른 판단이 나온다든지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조금 적은 편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예, 예.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그와 같은 조사를 해가지고 오면은 예. 한 번 더 확인하는 취지에서 검찰에서 양측을 다시 부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조사했는 것이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수사 지휘를 해서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예. 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면은 검찰에서 동일하게 무혐의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김은국 씨 사건까지 지금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